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 도수, 상대 도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 상대 도수를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다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갖다 그래프로 나타내 볼 예정이죠. 학습 목표입니다. 상대 도수를 구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상대 도수의 분포를 이해한다. 우선 상대 도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자, 봅시다. 오른쪽 도수 분포표는 지혜내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독서 시간이다, 그죠? 독서 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자,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여기다, 그죠? 의 계급의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말해보자. 자, 비율. 비율은 분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20분의 전체 20명 중에서 여기에 도수가 3이잖아요. 그죠? 3 곱하기 100. 요 100을 해주는 이유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러면 5가 되죠. 15%가 되겠다. 그죠? 15%. 도수분포표나 히스토그램에서는 각 계급의 도수는 알아보기 쉽지만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알아보기 어렵다. 이때 도수분포표에서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비율을 구하여 값을 비교하면 편리하다. 뭐뭐에 대한 이런 얘기는 분수다라고 비율다라고 얘기했죠. 분수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각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각 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값을 계산해야 한다. 자, 이와 같이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비율을 그 계급의 상대 도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 합분의 계급의 도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설명은 어렵지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하고 함양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수학 성적을 비교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1학년 학생은 대략 한 20명 남짓이다, 그죠? 그런데 함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0명쯤 되겠죠. 뭐 모르지만 확실히는 한 100명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0명과 20명이 있는 이것을 단순하게 성적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는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상대도수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생강이 열기의 도수 분포표에서 표 5다, 그죠? 각 계급의 상대도수를 모두 구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큼이 방금 앞에 있던 도수 분포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상대도수가 0.05라는 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체 계급 20이다, 그죠? 전체 총합 20. 20분의 1 요거 그 계급의 도수를 하면 0.05가 나오죠. 20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0.05가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20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분의 4 이 뭐죠? 20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분의 5가 되겠다. 그죠? 여기는 20분의 20이 되겠다. 그죠? 20분의 20이 아니라 20분의 10이 되겠죠. 20분의 10, 20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계급의 상대도수의 합은 1이고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의 수이다. 여기 보면 상대도수는 전부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결과는 언제나 1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죠? 각 계급의 상대도수의 합은 1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대도수 분포표를 구한다고 이 빈칸을 이렇게 채워 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1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다 구하고 나서 그 전부 다 더했는데 1이 안 됐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하나 정도는 계산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도수 분포 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었었죠. 상대 도수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 분포표 뭔지 알겠다 그죠? 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로축은 가로축은 뭐를 써죠? 가로축은 계급 양끝 값을 적는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로는 이제 우리 히스토그램 나타낼 때는 여기 도수를 썼지만 상대 도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상대 도수를 쓰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채워 놓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도수 분포 다각형 어떻게 그리면 되겠죠? 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은 여기에 가운데 점을 이렇게 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다라는 거다 그죠? 자 이제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요거 이제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의 분포는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선생님이 방금 우리 학교와 함양중학교의 수학 성적에 관련된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죠. 오른쪽 도수 분포표는 체육시설의 수영장 회원 50명, 그 다음에 볼링 회원 40명, 자, 수영 50명, 볼링 50명을 나타내는 도수 분포표다, 그죠? 표 7에서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 자, 40세 이상 50세 미만, 여기네. 여기의 회원수는 14명, 12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죠? 으로 수영이 볼링보다 많다. 그러나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50분의 14가 0.28, 40분의 12, 0.3입니다. 그죠? 볼링이 수영보다 크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회원수의 비율은 볼링이 볼링이 수영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볼링은 수영을 하는 회원에 비해서 훨씬 더 40에서 50대가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 분포를 비교할 때는 계급이 서로 같도록 정리한 후에 도수보다는 상대 도수로 비교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 그렇겠다 그죠? 한편 앞의 7표를 방금 우리 그 도수 분포표다 그죠? 그것을 상대 도수 분포표로 만들었다 그죠? 자, 이렇게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죠? 다 찍으면 되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밑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이 그래프에서 10세 이상 50세 미만의 회원의 비율, 자, 10세 이상 50세 미만의 회원의 비율은 수영보다는 볼링이 더 높다. 볼링이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회원수의 비율은 볼링보다 수영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러면 볼링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인기가 많고 수영은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많이 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장이다 또는 군수다라고 한다면 이 분포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상대적으로 보니까 수영이 젊은 사람들이 볼링이 젊은 사람들 많이 하니까 볼링장을 좀 더 개설해 준다든가 볼링 강좌를 배우기 위한 그런 강좌를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상대 도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상대 도수는 왜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도수의 총합이 다른 거 도수의 총합이 다르다면 다를 경우에 어떻게 이제 이 도수 분포표를 비교할 것이냐와 관련된 그런 거였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도수의 총합을 1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더라 그렇죠? 그게 이제 상대 도수가 각각의 계급에 적혀질 거다 그죠? 그렇다면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했죠?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 그 계급의
도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